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계 숫자만 보고 안심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진행된 조용한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췌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췌장은 참 억울한 장기입니다. 지금 이걸 모르고 계시다면 이미 췌장이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간처럼 술 때문이라고 주목받는 것도 아니고 심장처럼 통증으로 즉시 경고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일하다가 거의 지쳐 쓰러질 때가 되어서야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늦게 알아차립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고 체력이 떨어지고 배가 자주 고프고 식후 졸음이 심해지고 살은 찌는데 기운은 없는 상태. 이것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췌장이 이미 과로 상태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은 예전보다 적게 먹는데 왜 혈당이 오를까요? 약은 먹는데 왜 점점 더 피곤할까요? 운동도 조금 하는데 왜 배 둘레만 늘어날까요? 이에 수많은 자료와 생활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몸이 이미 잘못된 방식으로 에너지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여러분 몸의 열쇠 공장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음식은 당으로 바뀌어 혈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만들어 그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단 음식, 잦은 간식, 늦은 야식, 과식,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쇠 공장은 쉬지 못합니다. 밤낮 없이 열쇠를 만들다가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몸은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밥을 먹고도 금방 배가 고픕니다. 단 것이 당깁니다.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상처가 늦게 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떨어진 느낌도 듭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길 수 없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대사 건강 악화의 초기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눈, 신장, 신경, 심장, 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오로지 수치 때문이 아니라 그 수치가 시간이 지나며 삶의 질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이 바뀌면 부담이 줄어들고 기능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특별한 약, 비싼 건강식품,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몸은 극단보다 반복에 반응합니다. 매일 먹는 첫 끼, 식사 속도, 식후 10분 움직임, 잠드는 시간,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결국 혈당과 췌장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것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왜 같은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혈당이 안정되고 어떤 사람은 급등하는지, 왜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찌는지, 왜 운동보다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이 있는지, 그리고 시니어 세대가 가장 쉽고 빠르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전략까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오늘부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혈당이 좋아진 분들이 있고 80세에도 걷기 습관 하나로 약 용량을 줄인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느냐, 그대로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영상은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살리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10분만 집중하시면 앞으로 10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혈당 관리 상식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시간상 자세히 설명받기 어려운 진짜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약만 잘 먹으면 되겠구나.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괜찮겠구나. 물론 약은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약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약은 숫자를 낮추는 도구일 수는 있어도 생활 습관이 만든 원인을 그대로 두면 몸의 부담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에 물이 넘치고 있는데 바닥에 물만 계속 닦고 수도꼭지는 잠그지 않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가 계속 남아있다면 몸은 여전히 힘든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을 먹는데도 점점 약이 늘어납니다. 처음엔 한 알이었는데 두 알이 되고 몇 년 뒤에는 주사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원인을 함께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당 조절은 단순히 설탕을 덜 먹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슐린 저항성, 만성 염증, 근육량 감소, 수면 부족,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내장 지방 축적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즉, 몸 전체의 시스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밥 한 공기만 줄이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치고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밥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오후만 되면 손이 떨리고 단 것이 당깁니다. 결국 빵과 과자를 찾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을 굶습니다. 점심에 배고픔이 몰려 과식합니다. 저녁에는 피곤해서 눕습니다. 본인은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패턴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전략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혈당은 오르는 거라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근육과 생활 리듬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이자 태우는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움직임은 줄고 식사는 예전처럼 하면 혈당이 오르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시니어 건강관리의 핵심은 적게 먹는 고통이 아닙니다. 몸이 당을 잘 쓰게 만드는 환경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길이 보입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혈당이 흔들릴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혈당을 더 올리려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게 자고 자주 깨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음식만 탓하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스트레스 역시 같습니다. 화가 나고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가 길어지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혈당을 높이려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식단은 비슷한데 유독 스트레스 많은 달에 혈당이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생활 사례를 분석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뇨 관리의 성패는 참는 힘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식탁이 순서가 어떤지, 식후에 앉아 있는지 움직이는지, 잠드는 시간이 일정한지, 이런 환경이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진료 시간이 짧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생활 습관을 자세히 코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내 몸은 내가 매일 만드는 결과라는 사실을요. 좋은 소식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거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만보를 갑자기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굶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싼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식사 순서 하나, 식후 10분 걷기 하나, 야식 끊기 하나만으로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닙니다. 지금 아신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다음 부에서는 제가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며 정리한 핵심 솔루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보다 먼저 혹은 약과 함께 반드시 잡아야 할 생활의 황금 원칙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몸은 달라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건강은 금지 목록보다 실행 가능한 습관에서 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수많은 자료와 생활 사례를 분석하며 3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는 혈당 관리뿐 아니라 체력, 체중, 활력 회복에도 큰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누구는 혈당이 안정되고 누구는 급하게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의 종류만이 아니라 먹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많은 당이 들어오면 놀랍니다.
그러면 췌장은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과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대로 섭취하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와 완충 작용을 하고 단백질이 포만감을 높이며 탄수화물이 천천히 들어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 도로에 갑자기 자동차 1000대가 몰리면 정체가 생기지만 순서대로 나누어 들어오면 흐름이 부드러운 것과 같습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식탁에 나물, 샐러드, 김치, 채소 반찬이 있다면 먼저 드십시오. 그 다음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같은 단백질을 드십시오. 밥은 마지막에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식후 피로감이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후 10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1시간 해야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식후 10분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고 난 직후가 혈당 관리의 핵심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몸속에서 가장 큰 당 소비처입니다. 걸으면 다리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혈액 속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천천히 걷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비싼 헬스장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복도 걷기, 집안 제자리 걷기, 설거지, 가벼운 정리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후 바로 눕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밥 먹고 바로 소파에 눕는 습관 하나가 혈당을 망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후 10분 걷기 하나가 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아침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 중에는 입맛이 없다며 커피만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복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점심에 폭식하기 쉽고 혈당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침은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삶은 계란 하나, 두부, 무가당 요거트, 견과류 소량, 토마토, 생선 한 토막처럼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포함한 가벼운 식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단 것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식욕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달달한 빵과 설탕 커피만으로 시작하는 습관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채소 먼저, 식후 10분 걷기, 아침 안정적으로 먹기. 이것은 유행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몸의 원리를 이용한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사 속도를 늦추십시오. 빨리 먹으면 포만감 신호가 늦게 와서 과식하기 쉽습니다. 최소한 20분 정도 천천히 드시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숟가락 먹고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수분입니다.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전후로 물을 적절히 마시면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달달한 요거트, 시리얼, 과일 주스, 커피 믹스, 달콤한 빵입니다. 포장지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이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액체 형태의 당은 빠르게 흡수됩니다. 씹지 않고 마시기 때문에 포만감은 적고 혈당은 급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주스보다 통째로 먹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흰 쌀밥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양과 조합이 중요합니다. 밥만 단독으로 급하게 먹는 습관보다 채소와 단백질을 곁들이고 천천히 먹는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제공합니다. 두부와 콩류는 부담이 적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녹황색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마늘, 양파 같은 식재료도 식단 다양성에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는 소량이면 간식 대용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음식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식탁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빵과 잼 대신 계란과 토마토, 점심엔 밥을 반 공기 줄이고 생선 추가, 저녁엔 늦은 야식 대신 두부와 채소. 이런 식의 변화가 현실적이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엄격하면 오래 못 갑니다. 한 달 반짝하고 끝나는 식단은 의미가 작습니다. 10년 지속할 수 있는 식사가 진짜 건강식입니다.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십시오. 둘째, 식후 10분 움직이십시오. 셋째, 아침을 안정적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식후 졸음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허리띠 구멍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큰 변화는 늘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도 늦지 않았고 7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늦는 것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식후 10분 걷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밥보다 채소를 먼저 먹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그 한 줄의 선언이 인생을 바꾸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건강 습관을 잊지 않게 만드는 작은 약속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학계에서 보고된 자료와 실천 가능한 방법만 골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건강도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 습관은 반드시 미래의 여러분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